안녕하세요. 서울원병원 나영곤입니다. 오늘은 무릎의 스포츠 손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에는 크게 4개의 중요한 인대가 있습니다. 먼저 무릎의 안쪽과 바깥쪽 양 옆쪽에는요 측부인대가 있어서 무릎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꺾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릎의 안쪽에는 전방과 후방 십자인대가 존재해서 무릎이 앞으로 빠지거나 뒤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십자인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는 서로 이렇게 크로스가 되면서 열십자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인대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특히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 외에 무릎이 꼬이면서 회전되는 회전 손상에 대해서 저항성을 주는 중요한 인대입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 파열이 됐을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손상은 주로 스포츠 활동을 통해 일어납니다. 축구나 농구처럼 과격한 운동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방향을 전환한다든지 갑자기 멈춘다든지 또 점프를 했다가 착지하는데 발이 뒤틀리면서 무릎에서 뚝 하는 느낌이 들면서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 환자의 전형적인 증상은 무릎이 뒤틀리면서 갑자기 뚝 하는 소리가 난다든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친 이후부터 빠른 시간 내에 무릎이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릎 속에 피가 나서 고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심한 통증으로 걸음을 딛지 못할 정도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개는 통증이 심해서 다친 이후에 걷지 못하는 정도의 심한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십자인대 파열 정도가 심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서는 그렇게 심한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걸음도 걸을 수 있는 일도 있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그 파열 여부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친 이후에 그냥 가볍게 삐었다 정도 생각을 하시고 방치를 하다가 실제 나중에 병원 와서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의심되는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시면 먼저 자세하게 병력 청취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동작을 하다가 다쳤는지 자세히 물어보게 되고요.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실제 자세하게 진찰을 하면은 손으로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전방 십자인대 손상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무릎이 앞뒤로 빠지는지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면은 무릎이 심한 경우에는 덜렁덜렁 빠지게 되고 그럴 경우 전방 십자인대가 다쳤겠구나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확진은 역시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서 시행하게 되는데요. 제일 흔히 많이 시행하는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주로 뼈를 보기 때문에 인대가 파열된 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십자인대 파열을 의심할 만한 미세한 골절 소견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엑스레이 검사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검사는 역시 무릎 관절 내부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MRI 검사인데요. MRI 검사를 통해서 십자인대가 파열됐는지 어느 부위에서 어느 정도 파열됐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판단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역시 이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비수술적 치료로도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 파열이나 그에 준하는 아주 심한 손상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예를 들어 부분 파열이 있는 경우 혹은 파열이 됐지만 불안정성이 심하지 않아서 무릎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수술적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비수술적 치료를 하더라도 이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미리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잘 치료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요. 만약에 비수술적 치료가 완전치 않다고 판단된다면 나중에라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대부분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십자인대 파열 이후에 자연적인 치유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후방 십자인대의 경우에는 무릎의 후방에서 공급되는 혈류가 조금 더 양호합니다. 따라서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술이 필요치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거고요. 전방 십자인대의 경우에는 혈류 공급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적인 조직 치유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 초기에는 무릎에 피가 나면서 많이 붓고 무릎을 굽히기 힘들고 또 걸음을 걷기 힘든 등 심한 증상을 호소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차츰 지날수록 무릎에 붓기가 빠지고 무릎을 굽힐 수 있는 정도도 증가하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통증도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시점에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증상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꼭 수술을 받아야 하나 그런 의문을 품게 되는데요. 한번 손상된 전방 십자인대는 대부분의 경우 자연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먼저 스포츠 활동, 특히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심한 동작에서는 무릎이 빠지는 느낌을 받는 그런 불안정성이 남게 되어 활발한 스포츠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불안정성 때문에 무릎 안에서 미세한 운동이 계속 생기게 되고 연골과 연골판에 추가적인 손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렇게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후유증을 막기 위해서 십자인대 재건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 환자에서 비수술적 치료를 시도해보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고 잘 선택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MRI 검사상 전방 십자인대가 부분 파열 정도이고 근력이 좋아 불안정성이 심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서는 조심스럽게 비수술적 치료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는 초기 보조기 착용을 통해서 추가적인 손상을 막고 무릎이 굽히는 관절 범위를 회복하고 무릎의 근력을 회복하면서 차츰 정상적인 기능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수술적 치료를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점이 지난 이후에는 전문의 선생님의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남아있는 불안정성이 심하지 않은지 지금이라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대가 파열됐다고 하면은 실로 봉합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상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는 봉합술이 아니라 재건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십자인대가 파열될 때는 칼로 베는 것처럼 아주 예쁘게 손상되는 게 아니고요. 갑작스러운 충격 때문에 조직이 팍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덜너덜해진 십자인대를 실로 하나하나 봉합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아주 강한 강도를 가지도록 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과거에 일부 시도했던 봉합술이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는 새로운 인대를 만들어주는 재건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의 수술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퇴골과 경골의 정확한 위치에 뼈의 터널을 뚫습니다. 그 터널 안에 이식할 이식 힘줄을 통과시키고 뼈의 양 끝쪽에 견고하게 고정을 해서 그 힘줄이 정확하게 기능을 하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이식된 힘줄이 시간이 흐르면서 전방 십자인대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생착되게 됩니다. 십자인대 재건술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정확한 골터널 위치입니다. 해부학적 위치의 터널을 뚫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말은 원래의 전방 십자인대가 우리 뼈에서 부착된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골터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래의 십자인대의 기능과 가장 유사하게 전방 십자인대를 재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터널의 위치가 1, 2mm 정도만 바뀌어도 수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수술자의 경험과 테크닉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식건의 선택입니다. 이식건은 주로 자기 힘줄을 채취해서 사용하는 자가건과 기증된 다른 사람의 힘줄을 이용하는 타가건이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에서 흔히 이용하는 자가건은 햄스트링 힘줄, 슬개건, 그리고 대퇴사두건 힘줄입니다. 자가건이 좋냐 타가건이 좋냐에 대한 논쟁은 과거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발표되어 왔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경우 다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가건, 타가건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집도의 선생님과 상의한 이후에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면 두 가지 경우 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스포츠 활동도가 높은 젊은 남성 환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타가건보다는 자가건에서 좀 더 재파열 확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니까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이식건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은 관절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술이기 때문에 입원 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수술 이후에 통증이 완화되는 2, 3일째 되는 정도면 퇴원이 가능하고요. 수술하고 2주째 실밥을 제거하게 됩니다. 수술 후에는 보조기 착용을 해야 되는데요. 대개 수술 후 6주까지는 보조기 및 목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수술 후의 초기 재활은 대개는 수술 후 3개월째 정도까지는 필요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복귀할 훈련을 하게 되고요. 빠른 경우에는 수술 후 6개월에서 대개의 경우 9개월 이후에 일반적인 스포츠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 후 3개월부터는 조심스럽게 가벼운 조깅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스포츠 활동은 대략 9개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시간만 지난다고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적절한 근력 회복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반대측 하지 근력의 90% 정도를 회복하고 적절한 균형 감각을 회복한 이후에야 스포츠 활동을 해야 됩니다. 너무 조기에 스포츠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재파열이 일어나게 되어 또다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릎의 스포츠 손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추가적인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원병원 나영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